안녕하세요. You Can Do It 캔디쌤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보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시면 심층 면접에서 교실 내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 또는 수업 실현에서 조건 아동을 처리할 때 미러링하는 방안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후 처벌 중심의 고전적 훈육 방식이 아니라 문제 행동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폭력 상황을 해결할 때 이 응보적 정의보다는 회복적인 것에 가깝다라는 것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학생의 문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 문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층적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보편적 중재로 우리 학급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를 의미합니다. 2단계는 표적 집단 중재로 문제 학생들이 섞여 있는 10%에서 15%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를 의미합니다. 3단계는 개별 중재로 문제 행동이 심각한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1단계 보편적 중재를 바탕으로 3단계 개별 중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 보편적 중재의 경우에는요, 학급 차원의 보편적 중재로 학기 초 학급 규칙 세우기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학급 규칙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학급 경영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존중, 책임, 안전을 바탕으로 학급 규칙을 학생들과 만들어서 이 전체 학생이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고 확인하여 개별 지원 학생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나누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 중재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과 어떤 약속을 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행동 중재 계획의 실행, 평가, 수정을 거쳐서 학생의 문제 행동이 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부적인 단계까지 모두 아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쓰기 좋은 부분 위주로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인데요.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상적인 것 외에 학생이 하고 있는 측정 가능한, 관찰 가능한 능동 용어로 묘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다와 같이 조작적으로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파괴 행동, 방해 행동, 경미한 방해 행동 순으로 학생이 한 행동의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 직접적인 관찰 기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그것의 후속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별이가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책상을 두드린다. 이 선행 사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기능, 원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인에 따라서요, 각각 해줄 수 있는 활동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학급 내 학생의 지도 상황이나 수업 실현에 나오는 조건 학생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에 이미 많이 녹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와 함께 활동에 참여해보자고 피드백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짝과 함께 활동해보자. 이러한 또래 교수도 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면 쓰기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발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선호도와 관심사를 활동에 추가하기 위해서 2023학년도 수업 실현 조건 아동을 할 때 그 학생이 좋아하는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지도하는 활동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했다라면 활동에 대해서 대체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잠깐 걸어보거나 쉬는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10가지 세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깊은 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점검 훈련으로 행동 약속을 일일 점검하는 것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수업 실현 조건 아동을 처리할 때 지금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였는데요. 이 방법들이 결국 긍정적 행동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성적 성찰에서 교실 내의 문제의 행동, 위기 학생을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라와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제가 수업 실현 상황에 했던 발문을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 지어서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